최지우는 낡은 집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누워 계신 방 쪽으로 시선이 향합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약은 꼭 드시고 계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납니다.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데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이네요. 지우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지우는 19살 나이에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시작한 길거리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폐렴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지우는 작은 붕어빵 수레를 끌며 늘 서는 사거리로 향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지우는 목도리를 더 단단히 매죠. 하늘은 맑지만 날씨는 무척 춥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지우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해요. 사거리에 도착한 지우는 재빠르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스통을 연결하고 반죽을 풀고 파탕금을 준비하는 손놀림이 능숙하네요. 지우의 붕어빵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정성과 따뜻한 미소가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지우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옆 가게 떡볶이 아줌마의 인사에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할머니 약값이 좀 더 필요해서요. 지우의 대답에 아줌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첫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붕어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손님들은 지우의 밝은 에너지에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루 종일 지우는 쉬지 않고 붕어빵을 굽습니다. 추위에 손이 얼어붙는 듯해도 할머니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죠. 저녁이 되어갈 무렵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피곤함을 느끼지만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 노력합니다. 그때 지우의 시선이 거리 한쪽으로 향했어요.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추위에 떨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죠.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붕어빵 몇 개를 포장하고 물병을 챙겨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한 붕어빵이에요. 지우의 목소리에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지우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신가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노인의 손에 붕어빵을 쥐어줍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구먼.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사시는지 기억나세요? 지우의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우는 노인을 붕어빵 수레 옆에 앉히고 더 따뜻한 붕어빵을 건넸어요. 주변 행인들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나갈 뿐이었죠. 지우는 노인의 상태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던 찰나 멀리서 검은 외제차 세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들이 지우의 붕어빵 수레 앞에 급정거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우와 노인을 향했죠. 지우는 본능적으로 노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정장 입은 남성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모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노인분과 대화를 나누셨나요? 남성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죠. 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아 도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검은 차가 도착했고 중년의 남성이 급히 내렸습니다. 그는 다른 정장 남성들과는 달리 노인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님. 그의 외침에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지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도와주셔서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의 명함을 받아든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명함에는 태양그룹 회장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죠. 길에서 붕어빵을 나눠준 노인이 대기업 회장의 아버지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오늘 오후에 잠시 간병인 시야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준호의 설명에 지우는 이해의 표정을 지었어요. 노인의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제야 이해되었죠. 이준호는 지우의 붕어빵 수레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지우라고 합니다. 최지우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 큰 도움을 주셨네요. 이준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지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별것 아닌데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우의 대답에 이준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노인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준호는 지갑을 꺼내 지우에게 건네려 했지만 지우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저 할아버님께서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랄 뿐이에요. 지우의 말에 이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공손히 고개를 숙였죠. 노인은 이준호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오르며 지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준호는 차에 오르기 전 지우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최지우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검은 차들이 떠나고 지우는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업 회장과 그의 아버지를 만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으니까요. 이틀 후 붕어빵 장사를 하던 지우 앞에 또다시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이준호가 직접 내렸어요. 최지우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준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지우는 당황했지만 붕어빵 수레 옆에 놓인 의자를 권했습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아버님께서 지우 씨를 찾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시면서 지우 씨의 친절을 기억하시더군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우 씨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머니가 폐렴이 심하셔서 치료비를 모으고 있어요. 이준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도와주신 은혜 꼭 갚고 싶습니다. 할머니 치료비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지우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너무 과한 보답이에요. 하지만 이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지우 씨, 아버님께서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요즘 아버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신경 쓰시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에게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우는 갈등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빠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이준호는 지우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입니다. 지우는 깊은 고민 끝에 이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지우는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지우의 진심 어린 설명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 그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겠지. 다음 날 할머니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로비에서 이준호를 만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지우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할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고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할머니를 간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이준호와 그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준호의 아버지는 지난번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죠. 내 이름은 이상현이요. 그날 도와줘서 고맙소. 이상현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지우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이상현은 지우의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좋은 손녀를 두셨네요. 그날 이후 이상현은 종종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우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지우 역시 이상현의 오랜 경험담을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상현의 치매 증상도 지우와 대화할 때면 눈에 띄게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을 때 이준호는 지우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우 씨, 혹시 아버님의 간병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께서 지우 씨를 무척 신뢰하시고 지우 씨와 함께 계실 때 증상도 호전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붕어빵 장사는 자신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할머니도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준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물론 정당한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저희 집 근처 아파트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지우는 할머니와 상의한 후 이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우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이 나이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구나. 태양그룹 회장 저택으로 이사한 지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은 지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지우와 할머니는 저택 내 별채에 머물게 되었고 지우는 매일 아침 이상현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정원에 나가볼까? 이상현은 지우를 볼 때마다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는 정성껏 이상현을 돌보며 약 복용부터 산책, 대화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상현의 치매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의사들도 놀라워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태양그룹의 일부 임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지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이준호의 사촌 이태주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죠. 회장님, 정체도 모르는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 두는 건 위험합니다. 그녀가 회사 정보를 빼내거나 할아버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지우 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돕고 있어. 그런 의심은 하지 마. 하지만 이태준의 의심은 계속되었고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도 지우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우는 저택 복도에서 임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분명 회장 일가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거야. 어떻게 길거리 붕어빵 장수가 갑자기 회장 아버지의 간병인이 됐겠어? 지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할머니와 이상현을 위해 참기로 했어요. 이상현은 지우의 달라진 모습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이상현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난 내가 진심인 걸 알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상현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상현은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죠. 알고 있다, 지우야. 내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단다. 그날 이후 이상현은 더욱 또렷한 정신으로 지우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았고 태양그룹의 과거 일들도 상세히 기억해냈어요. 이준호는 아버지의 변화에 감격했고 지우에게 더욱 감사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에서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준호는 특별히 이상현과 지우에게도 참석을 요청했어요. 지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이상현을 모시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지우가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죠. 이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외부인을 데려오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는 눈치였어요. 이준호가 대답하려는 찰나 이상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말하겠네. 이상현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힘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상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지우 양은 나의 은인이자 내 정신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이상현은 또렷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던 그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어. 하지만 지우는 달랐지.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도왔네. 이상현의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더구나 내 기억이 돌아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네. 이상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태준, 자네가 3년 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네.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상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내 치매를 이용해 숨기려 했던 모든 일들, 이제 다 밝혀질 것이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정말입니까? 이상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내 금고에 있네. 내 기억이 돌아오자 예전에 숨겨둔 자료들도 생각났단다. 이태준과 그의 동조자들은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그들의 퇴진을 결정했고 회사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어요. 이준호는 아버지와 지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버님, 지우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우에 대한 의심의 시선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많은 임원들이 지우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이상현을 돌보았고 이상현은 지우를 자신의 손녀처럼 아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상현은 지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너의 꿈이 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노인분들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이상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꿈, 이루어 보지 않겠니?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이상현을 바라보았어요. 이상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개인 재산 중 일부를 너에게 주고 싶구나. 내가 꿈꾸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써주렴.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상현은 단호했어요. 내 결정이야.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 내가 내 꿈을 도와주고 싶구나. 이준호 역시 아버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지우 씨, 아버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도 태양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우는 깊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런 큰 기회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서울 변두리에 상현사회복지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색 간판이 달린 아담한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테이프 커팅식을 준비했어요. 옆에는 이상현과 이준호, 그리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있었어요.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우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단은 첫날부터 분주했어요. 무료 급식소와 의료지원센터,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재단을 위해 일했죠. 그녀의 진심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우 양 덕분에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갑니다. 노인들의 감사 인사에 지우는 붕어빵을 팔던 때와 같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내일도 꼭 오세요. 지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노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재단이 문을 연 지 3달째 되는 날,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지우가 예전에 붕어빵을 팔던 사거리의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이런 큰일을 하고 있었구나. 떡볶이 아줌마의 감탄에 지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줌마 덕분이에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이상현은 종종 재단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치매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나며 더욱 활기를 찾았어요. 지우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상현의 말에 지우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어요.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지우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많은 청년들이 용기를 얻었죠.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재단은 첫 번째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지우는 무대 위에서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순환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식이 끝난 후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야,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할머니의 말에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문득 자신이 길에서 팔던 붕어빵을 떠올렸어요. 작은 붕어빵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준호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우 씨, 앞으로도 태양그룹은 재단을 계속 지원할 겁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지우는 우리 가족의 천사라고요. 지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앞 작은 정원에는 붕어 모양의 분수대가 세워졌어요. 물고기가 힘차게 물을 뿜어내는 모습이 마치 지우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작은 시작에서 큰 흐름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물결로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죠.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붕어빵을 굽지 않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최지우, 그녀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붕어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